우리가 HTTP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웹서버를 실행을 해봤죠. 3000번 포트로 대기하고 있는 웹서버를 실행을 해봤고요. listen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단순히 포트만 넣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var 호스트 또는 호스트 네임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로컬 호스트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컬 호스트는 나 자신을 가리키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IP라고 하는 거를 할당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IP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PC의 IP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여기다가 IP config 한 칸 띄고 /all 이렇게 하면, 이런 정보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면, IPv4 주소, 무선 랜 어댑터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19168.03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IP는 192.168.0.33과 같은 이런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PC마다 IP 정보가 좀 다르겠죠. 무선 랜이 연결되어 있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호스트 정보까지 같이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 다음에 호스트라고 하는 거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백로그라고 해서요. 실제로는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능 문제 때문에 제한을 많이 두거든요. 그거를 5만 개까지 허용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웹서버가 실행되었습니다 해서 포트 말고 호스트 정보까지 같이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호스트와 포트 정보를 같이 기록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화살표 형태로 한번 해봅니다. 컨트롤 S로 저장을 했고요. 기존 거는 중지를 시키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 5만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돼야 되나요? 콤마가 필요하겠죠? 콤마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에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웹서버가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로 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버를 실행할 때, 웹서버를 실행할 때 저런 형태의 정보를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변경을 한번 좀 시켜봅니다. 그래서 이 HTTP라고 하는 웹서버, HTTP 모듈을 이용해서 실행하는 웹서버가 있으면, 그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처럼 지금처럼 응답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얘가 웹서버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연결이 딱 됐을 때, 그때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을 보냈을 때 이벤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넣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벤트 알아봤죠, 그죠? 이밋으로 보내고 온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온이라고 하는 걸로 처리할 수 있는 함수를 등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뭔가 연결이 됐는지,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왼쪽에다가 파일을 만들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h05 test2.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듭니다. 이거는 중지를 시키고요. 그냥 이거는 열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var http 이제 그냥 쭉 이어서 쓰겠습니다. require 라고 하고 HTTP라고 하면 HTTP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HTTP에서 create serv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서버 객체가 만들어지죠. 웹 서버 객체가 될 거고요. HTTP 서버 객체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서버를 실행을 한다. 어떻게 돼요? server.liste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var host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192.168.0.33 여러분은 이제 다른 IP로 하시면 되고요. var 포트라고 하는 거는 3000번 포트로 대기하겠다. listen이라고 하는 데서 포트 번호, 호스트
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백로그, 자, 그 다음에 콜백 함수. 콜백 함수는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실행됐을 때 호출된다. 자, 콘솔.log라고 하고요. 웹서버 실행됨, 여기까지만 그냥 출력을 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그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한번 다시 입력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도 반복해서 입력하는 거를, 지겨워하거나 내지는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해서 자꾸 입력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반복해서 입력하는 게 너무 지겹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여러분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서버 객체에 보면 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서버 객체가 이벤트 이미터를 상속하나 보네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자, 이벤트라고 해서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콤마 펑션이라고 해서 이 콜백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소켓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리턴을 해줘요. 자, 그러면 소켓이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로 전달되면, 리턴이 아니라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면, 자, 소켓이 접속됐다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볼 거예요. console.log라고 하고요. 자, 클라이언트 소켓이 접속했다. 또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습니다. 라고 출력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IP와 포트도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죠? 확인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이 그 소켓에서 어드레스라고 해서 참조를 하시면 돼요. 자, 그거는 뭐 필요하면 여러분이 넣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server.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request 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펑션이라고 해서요. 자, REQ와 RES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경우에요. 자, 요청이 딱 들어오면 자, 이렇게 REQ와 RES 객체를 전달하는데 REQ는 요청 객체, RES는 응답 객체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console.log라고 해서 자,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이 요청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console.dir이라고 해서 REQ라고 하는 걸 그대로 찍어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실행해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자, 닫았다라고 하는, 자, 닫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close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죠. 자,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먼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테스트 2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N키 눌러서 실행을 해봅니다. 웹서버 실행됨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를 가지고 다시 리프레시. 자,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걸로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했던 것처럼 192.168.0.33에 3000번. 여러분은 IP가 다르다 그랬죠? 자, 엔터를 쳐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막 떨어지네요. 그죠? 자, 여기 결과가 막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디까지 떨어졌나라고 한번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웹서버 실행됨인데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웹브라우저는요. 한 번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요청할 수도 있어요.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커넥션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리퀘스트 이벤트도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REQ를 찍어봤더니, 와,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이런저런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자,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 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HTTP 모듈이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참조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를 리퀘스트 안에서 알았으니까 이제 응답을 한번 보내보자는 거예요. 자, 응답을 한번 보내보자. dir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은 걸 뿌려버리니까 일단 막아놓고요. 자, 이제 응답을 보내자. 응답은요, res라고 하는 객체에, 자, 크게 보면 세 가지 메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write head라고 하는 거는요,
HTTP에 보면 헤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바디 안에 넣어서 보내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헤더 정보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어디로? 클라이언트 쪽으로. 결국엔 전송해 주는 거죠.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콤마를 하고 객체를 전달하는데 자,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헤더가 있어요. HTTP는 표준이죠. 그 표준 헤더가 있고요. 텍스트 슬래시 HTML이라고 하면 HTML 파일을 전송하겠다. 세미콜론. 자,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거를 UTF-8로 지정하겠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헤더 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res.write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정보 하나만 뿌려볼까요? 자, h1 태그, 뭐죠? 헤딩 태그가 되겠죠. 자, 제목 같은 거를 기록을 할 때 h1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웹서버로부터 받은 응답.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s.en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데 이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write라고 하는 게 실제 웹페이지의 내용을 응답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컨트롤 S를 하고요. 자, 기존 거는 중지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시면 웹서버 실행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다시 열고, 자, 이번에 엔터를 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자, 우리가 H1 태그를 이용해서 보낸 웹페이지 정보가 그대로 보인 거고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 헤더 정보에는 이게 포함돼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HTTP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웹서버를 만들어 봤고요. 실제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시면 자, 코드의 양이 요거밖에 안 돼요. 많다고요? 자, 이게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리슨의 커넥션 리퀘스트가 되겠죠. 자, 물론 제대로 처리하려면 이거보다는 훨씬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점점 보면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노드.js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모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웹서버를 구성할 때도 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응답을 보낼 때 res라고 하는 객체가 파라미터로 전달되니까 거기에 writehead, writeend를 이용해서 응답을 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응답을 보내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자, 웹 서버가 3000번 포트로 실행이 되어 있죠. 그리고 HTTP 모듈을 사용해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면 커넥션, 요청을 보내면 리퀘스트,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자, 응답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res 객체를 이용해서 자, writehead, writeend 이 메소드로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웹페이지를 H1이라고 하는 헤딩 태그만 보내도 웹브라우저가 일단 표시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보내면 자, 이런 정보들이 가장 간단한 정보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내도 여러분이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자, 웹서버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하신 거,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핵심 내용, 그 다음에 뭐 노드.js의 기본적인 내용, 이거 본 게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쓰이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준비했던 내용들이 자, 이걸 이해하는데 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거 이제 점점 익숙해져야 되는 단계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웹서버까지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